두근이 영상툰. 저는 대학에서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학과 안에서 연애를 하는 사이라 제법 알려진 편이었는데요. 새학기가 되어서도 저와 남자친구는 시간표를 맞춰 같은 수업을 들으며 여전히 알콩달콩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들어보니 올해 신입생 중에 예쁘게 생겼는데 고등학교 때 노는 애였던 아이가 하나 있었다더라고요. 선배인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이야기들 하곤 하던데 딱히 저는 관심도 없었고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2학기가 되고 남친과 수강 신청을 하고 들어간 수업에 그 애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애들이 많은 교양 수업에 같은 학과 애가 걔뿐이라 저와 남친은 걔와 딱히 친하진 않았지만 같이 다니며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학교에서 지나다니며 볼 때는 딱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항상 저희와 같은 수업을 듣는 날만 앞이 되게 트인 옷에 엄청 짧은 바지만 골라서 입고 오는 게 눈에 띄었어요. 제 남친도 그런 걸 느꼈는지 저를 보고 이런 말 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내 여친인 너는 저렇게 입지 않아서 난 참 다행이라 생각해. 자기가 어떻게 입는지는 자기 마음이지만 난 개인적으로 저렇게 피부가 많이 드러나는 옷은 남자든 여자든 좀 별로라 생각하는 편이거든. 아직은 더위가 완전히 가지 않은 9월 초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딱히 덥지 않은 날도 저희와 같은 강의가 있는 날만 그런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남친 앞에서만 착한 척 예쁜 척 하는 느낌이 아무리 봐도 관심 있어서 꼬리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남친도 싫어하고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였어요. 그러던 중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다가왔고 저와 남친은 학교 도서관에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커피를 사 마시려 밖에 잠시 나왔는데 제가 주문을 하는 사이 갑자기 걔가 나타나 제 남친에게 다가가더니 선배, 저 집에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데 어두워서 무서워요. 대신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걸 들은 제 남친은 불같이 화를 내며 사투리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마, 어제는 대낮부터 집에 갔나? 작작해라 진짜. 앞으로 내한테 말 걸지 말아 짱나니까. 난 니 같은 애 딱 질색이다. 그러곤 저에게 다가오더니 다시 걔를 보며 여친 있는 거 뻔히 알았잖아. 니도 남친 생기면 그 남친한테 꼭 니 같은 애 들러붙었으면 좋겠네. 그러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이에 알게 된 사실이 저 몰래 남친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선물이랍시고 자기가 만든 간식을 주는 등 자꾸 귀찮게 했다는데 그동안 남친이 엄청 참았다더라고요. 그 후로 걔는 같이 듣던 교양 수업도 안 나오고 학교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도망가듯 피해 다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수업을 다 빼먹다니. 언젠간 재수강해야 될 텐데 그때 가서 또 후회하는 모습 보고 싶네요. 두근이 영상툰. 평소에 저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얼마 전 여자친구와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자친구가 앉아있는데 임산부 아주머니 한 분이 타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임산부석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어서고 여자친구는 제가 앉아있던 자리로 옮겨서 임산부 아주머니께서 앉으실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드렸어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계속 타고 가려는데 그 임산부분 뒤로 같이 탔던 등산복을 맞춰 입은 아저씨 아주머니가 그걸 보더니 갑자기 저희에게로 다가오더니 젊은 양반들 우리도 문 옆에 좀 앉아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의학자석에 자리도 많이 있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좋은 자리라고 양보해달라고 그러고 무엇보다 임산부석이잖아요. 임산부도 아니면서 당당하게 자리 양보해달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아주머니 보고 자리를 맡겨놓으셨나요? 왜 비켜달라시는 거죠? 아니, 젊은 사람한테도 비켜주길래 우리도 좀 자리를 내달라는 거지. 여긴 임산부석이고 이분은 임산부잖아요. 임신하셨어요? 애 가진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나도 애 다 낳아봤어요. 아니, 그게 무슨...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지 어이도 없고 상대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그 임산부분은 이를 키우기 싫으신지
일어나려고 하고 제 여자친구가 그분 팔을 잡아 말리고 있는 걸 보면서 상대를 안 했다간 임산부분이 임산부석에 앉아서 가는 당연한 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에 작정하고 나섰어요. 화가 난 저는 어디 한번 할 말 못할 말 다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에게 쏘아붙였어요. 지금 당장 뱃속에 아기도 없으시면서 저분이 힘든지 안 힘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애초부터 임산부석은 임산부를 위한 자리인데 왜 비켜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자리 양보도 못하나? 저분은 임산부시잖아요. 그 자리는 임산부석이고요. 나이 들어서 앉아가셔야 한다면 노약자석을 가세요. 노약자석 놔두고 왜 임산부석을 양보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앉은 저 자리가 내리기도 좋은 자리고 우리는 노약자석 갈 만큼 나이 들지도 않았어. 노약자가 아니시면 서서 가시죠. 임산부석 뺏지 마시고. 아니, 어딜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대들고 있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아휴, 당연히 누군지 모르죠. 대단한 사람이면 제발 지하철에서 유치원생도 하나를 억지 부리지 마시고 자동차 사셔서 차 몰고 다니세요. 여러 사람 피해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분과 작정하고 싸우듯이 달려들었더니 아주머니분이 그 아저씨분을 데리고 지하철의 다른 칸으로 가시더라고요. 너 이 녀석 조심해. 그러면서 가길래 그분 가는 뒤에다 대고 꼭 차 사세요. 지하철에서 민폐 부리지 말고 라고 소리쳤죠. 그 후 임산부분께서 저희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는 내릴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두근이 영상툰. 저와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어요. 나름 친하게 지냈었는데 우리 학교에 전교 1등을 하는 뻔뻔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어머님이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공부를 원래 좀 잘하긴 했는데 중학교 다니던 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약 5등 정도 하는 그럭저럭 공부하는 편인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부터는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1학년 첫 중간고사부터 전교 1등 하더니 그 뒤로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 친구가 사실은 계속 컨닝을 해오고 있는 거고 선생님들이 뒤에서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음모론 같은 이야기라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오늘 역사 수업에서 들은 땡땡 사건의 원인이 뭐였지? 응? 몰라? 전교 1등인데도 수업 내용 중에 모르는 게 있네? 딱히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애들이 이야기하는 컨닝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컨닝을 확신한다는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 뭐 때문에 제가 컨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시험 치고 나서 시험 범위에 있었던 걸 뻔뻔이한테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더라고. 그런데 그 과목에 100점이었어. 누가 봐도 수상하지 않냐?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애가 전교 1등인데 뭘 물어보면 항상 모른다 그러고 심지어 풀어놓은 문제를 보면 풀이도 틀리는 경우가 많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다음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반 친구들은 뻔뻔이가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 다들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웬 공책에 숫자들이 적혀있고 그걸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걸 뻔뻔이가 없을 때 몰래 받아 적은 친구가 시험 답안지와 비교해보니 시험 답과 완전히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 알려보고 소문도 내봤는데 어머님이 교감 선생님이라 그런지 없었던 일처럼 아무 일 없이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나 주변의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길 어차피 난 교감 선생님 딸이라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왜들 난리인지 모르겠어. 억울하면 교감 선생님 딸로 태어나지. 이런 식으로 뻔뻔이는 적반하장으로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 여러 명이 교육청에 신고했어요. 교육청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자 교육청에서는 조사를 나왔고 교감 선생님 주도로 뻔뻔이와 몇몇 애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험답을 미리 알려주는 일들이 있었다고 조사가 되었고 뻔뻔이의 어머니 교감 선생님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뻔뻔이도 지금까지 전교 1등으로 나왔던 모든 성적표가 0점 처리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요.